자,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행정소송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 교재 278페이지부터 하고요. 이제부터 수업 진행은 원래 기본서 있죠? 기본서랑 이 편집 순서가 동일하게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펼쳐 놓으면서 기본서에서 봤던 내용과 그 다음에 기출에 대한 분석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부터냐? 자, 246페이지 기본서 246페이지를 피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 278페이지를 피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과 기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행정 쟁송과 관련된 권리구제 방안은 우리 행정쟁송법에서 첫 번째 행정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소송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가지 다 권리구제 수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이 충족된 다음에야 비로소 본안에 대한 심사가 들어간다는 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형식적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이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하게 투영된다. 이것만 파악하면 되죠. 자,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을 때에도 대출에 심사가 있죠.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진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물며 대출도 그러한데 소송이라는 엄격한 형식성을 요하는 절차에서는 당연히 보다 엄격한 요건 심사를 하더라.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본안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판사가. 그러면 형식적 요건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출 요건이 아니라 소송이니까 뭐라고 들으면 돼요? 소송 요건이 되겠죠. 자, 이게 행정심판으로 가면 무슨 요건으로 돼요? 심판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러한 소송 요건을 흠결할 때에 우리는 그 판결을 뭐라고 명해요? 각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각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정심판이면 뭐가 돼요? 심판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안 요건이 되겠죠. 그래서 본안 요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고가 주장한 또는 청구인이 주장한 본안 요건이 맞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인용이라고 해줘요. 자, 대신에 원고의 청구가 맞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리젝트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를 기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기각과 각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기각은 들여다보고서 내치는 것. 각하는 보기도 전에 내치는 것. 그 영어로는 이건 dismiss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형식적 요건과 본안 요건에 대해서 구분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심판이건 소송이건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야 본안으로 가는구나. 그럼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송을 수행해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본안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날려버리는 게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깔끔하죠. 그렇죠? 디스미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요건이 있고, 만약에 이게 충족돼서 본안에 들어가면 공무원은 적법하다고 주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고는 위법하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6가지의 H가 있다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자, 원고 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 자, 원고 적격이라는 것은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소법 제12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실상.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반대말은 사실상 이익과 반대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편의점 업주, 자, 유흥업소 업주, 요거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자, 행정청에서 의뢰대에서 영업 취소 처분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미성년자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그 청소년 보호법에서 이 유흥주점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을이 고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을에 대해서 영업 취소를 때린 상태예요. 자, 을은 어때요? 을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당해보호, 그렇죠.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익적이잖아요. 이익이 침해돼서 어디로 간 거예요? 소송으로 가죠. 소송은 법률적인 거니까 소송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당해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도출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이 옆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던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장사가 잘 될 때 거기에 있는 손님들에게 파는 숙취 해소 음료를 통해서 떼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것만 팔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팔려. 자, 그런 상태에서 을이 영업 취소를 당하니까 얘도 같이 망하게 가는 거예요. 자, 얘는 어때요? 여기에 장사를 통해서 뭘 누렸어요? 그렇죠. 반사적 이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강학상 반사적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과연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반사적 이익이에요? 반사적 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 법률상 이익이라는 건 그럼 뭐예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령에 의해서 도출되는 이익이라는 얘기죠.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 인근에 있는 편의점 업주의 경영상 이익까지 보호하고 있다고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 어느 조항을 봐도 얘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조항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처분에 얘는 직접 당사자라 그래요. 얘는 처분에 있어서 어떤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복효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처분의 효과가 제3자에게도 미쳐서 3자까지도 원고 적격 여부가 검토될 때 우리는 그 행정행위를 복효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효적이 아니죠. 왜? 얘는 그냥 주변에 있는 애일 뿐이지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 이익이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자, 그것도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3자는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에 대해서 제3자가 시비를 걸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배웠던 기본 교과서에서 했었던 세 가지의 경우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경업자가 있다. 두 번째, 경원자가 있다. 세 번째, 주민소송.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경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업자와 신규 업자의 갈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경업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업이 경합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영업이 경합해요? 신규 업자와 기존 업자. 그러면 기존 업자가 허가 업자인 경우에는 어떠냐? 자, 허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자, 자유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특허는? 그렇죠. 새로운 권리의 창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있는 거예요. 헌법상 누구에게나. 그래, 누구랑 똑같은 얘기구나. 특정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는 보편적 자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보편적 자유가 회복되었을 때 그 자유 사이에 우월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짜장면집 한 건물에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자연스럽죠? 자유기 때문이에요. 당구장집이라는 게 있나요? 당구장 업소. 한 건물에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PC방 마찬가지죠. 자, 근데 특허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 게 아닌데 국가의 영역에 있는 공적인 영역을 이 특정인에게 특별하게 창설시켜 준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형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형성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성을 받은 그 특정인의 권리는 특별하게 보호를 받아야겠죠. 자, 이게 뭐예요? 특허가 결국에는 마을버스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김밥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허가 사이에서는 기존 업자의 영업사항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여지는 없죠? 특허는 어때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자가 허가업자인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 입장이고요. 특허의 경우에는 기존 업자가 특허업자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기본적 판례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허가와 특허의 개념적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특허라는 것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경영의 불합리성의 방지에 있는 거죠. 자, 마을버스가 과당 경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짜장면집이 경쟁하는 거랑 비교해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혼동을 초래하죠. 경영의 불합리화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고속버스가 여러분 여러 개라고 생각해봐요. 통제 없이. 길거리에 교통이 마비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교통수단과의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은 어때요? 과당 경쟁을 통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의 필요성은 특허가 커요? 허가가 커요? 특허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한 본질적 입장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라 할지라도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업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한 사례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담배 일반 소매인의 경우에는 자,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 방지라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간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했던 게 뭐예요? 경업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경원자라는 거는 이에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A와 B가 되면 B가 떨어지는 상호 배타적 관계. A에 대한 허가가 B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상호 모순 관계. 자, 이러한 거를 우리는 말 그대로 뭐가 경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즉, 애플리케이션. 지원이 경합하는 거예요. 지원, 경합.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경원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원자라는 개념적 정의조항 속에서 뭐가 도출돼요?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도출되는 거죠. 자, 그래서 A에 대한 허가 처분은 B에 대한 뭐로 돼요? 불허가 처분으로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A가 미스 코리아가 되면 B는 미스 코리아가 안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에 대한 허가 처분은 B에 대한 불허가 처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처분은 몇 개가 돼요? A에 대한 허가 처분과 B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우리는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A와 B 이 허가와 불허가 처분 다에 대해서 B는 뭐가 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도 연계가 돼요. 자, 이렇게 돼서 B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이 돼서 B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B가 어떻게 돼요? 인용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뭐가 발생하나요? 인용 확절 자동으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요? 기속력이 나오죠. 자, 인용의 확정 판결은 당해 처분청과 기타 관계행정청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힘, 그걸 우리는 기속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기속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재처분 의무가 도출되죠. 자, 그러면 당해 사안에서의 재처분 의무의 내용은 뭐가 돼요? 결국에는 심사 의무가 돼요. 제로 베이스에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B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다시 허가 처분으로 변경될, 즉 이 완관이 일로 옮겨질 확률은 50%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 때문에 B는 당해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법 12조 후단에 있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판례는 여기서 하나로 더 나가죠. 만약에 당해 미스코리아 처분의 경우에 자, 키가 165cm가 법정 자격 요건인데 얘가 그날 어떻게 한 거예요? 양말을 두꺼운 거 신어서 속여서 댔는 거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얘가 키가 163cm네?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법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법적 장애 사유로서 B가 허가가 될 가능성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경우라면 협의의 소의 이익은 몇 프로가 돼요? 그때는 0%가 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원자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주민소송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연탄공장이에요. 자, 근데 공원 사업의 경우를 우리가 또 예를 들어보죠. 자, 을이 공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근처에 있는 산이 어디 있죠? 산이 뭐가 있나요, 여기에? 북한산이라고 해봐요. 자, 북한산에다가 얘가 공원을 지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당해 처분청 서울 도봉구청장이 이 공원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주민병은 자, 원래는 자연 녹지 때문에 내가 여기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인근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근데 공원을 짓는답시고 대형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되는 거예요. 자,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을이에요, 병이에요? 을. 얘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3자는 이 처분에 대해서 내가 법원에 가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럼 법률에서 도출되는 이익이니까 과연 그 법률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의 법률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분청이 당사자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을 내리려 그러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근거법령에 의해서 돼야겠죠. 여기서는 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 사업과 관련된 법령, 이것이 당해 법령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공원사업 법령에는 보니까 병의 그러한 생활상의 환경상의 법률상 이익이라는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거기서 원고 적격이 부정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판례는 뭘 보냐? 관련 법령까지도 보더라 이라는 거예요. 자, 관련 법령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 법령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보니까 자, 인근에 있는 이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이 안에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는 뭐예요? 환경상 이익이 환경영향평가 법령에 있어서는 도출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는 뭐냐라는 거예요. 효과. 효과는 어떻게 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있는 병의 경우에는 그 효과는 바로 원고 적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추정되는 거예요. 인정이랑 똑같죠.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별도로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있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정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무가 있는데 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살아요. 근데 여기서 대형 공사를 해가지고 얘가 정신병이 걸렸어요. 좀 예민한 사람인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정신병원에 가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다 첨부해 왔어요. 그래서 법원에 제출했네요. 그게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고 표현해요? 자, 대상 지역 밖에 사는 경우에는 얘가 이거를 주장, 그 다음에 입증하면 어떻게 된다?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입증을 하는 거예요? 추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입증하는 경우에 된다라는 거예요. 뭘 입증한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거. 그러면 참을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뭐? 고통을 입증한 거예요. 법원의 판결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입증한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여러분 좀 법률적 용어로 전환시켜봐요. 어떻게 돼요? 있어 보이게. 뭘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을 요거를 입증하면 너도 내가 원고로서 받아들여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병은 추정, 밖에 살고 있는 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열심히 주장 입증하면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병의 경우에는 다 받아들여 주냐? 그런가요? 실제로 그 아파트에서 거주해서 환경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병의 경우에는 받아들여 주지만 단순히 건물을 등기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그렇죠? 그리고서 주말만 와갖고 내가 북한산을 누리려고 주말마다 와요. 원래 집은 원래는 강남인데. 자, 이런 사람한테 원고 적격을 인정해 줄 필요 없죠. 자, 그래서 환경영향 대상평가 구역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환경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형태를 내밀하게 들여다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소유, 점유하고 있는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더 내밀히 들여다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뭘 떼와야 된다? 진단서를 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단서 떼우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판사님, 그 헌법에 보면은요, 판사님 헌법 좀 아시나요? 그 환경권이라고요, 기본권이 있어요. 자, 모든 국민은 환경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환경권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것도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환경상 기본권, 환경정책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판사는 뭐라 그래요? 각하죠. 답변할 필요 없이 각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헌법, 기타 기본법에 근거해서 내가 환경권을 주장해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원고 적격이 도출된다라고 주장하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디스미스 당한다. 자, 우리가 개인적 공권에서 추상적 기본권은 직접적인 기본권으로 도출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의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헌법상의 기본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적 기본권이 도출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그런데 구체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개인적 공권이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 있죠. 변호인 접견권.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래적, 전래적 기본권으로서 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그 추상적 내용에 의해서도 당연히 개인적 공권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에 의해서 헌법에도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연금법이라는 구체화되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연금 수급 청구권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국민이 법원에 가서 달라고 시비를 걸면 국가는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추상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개인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도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개인적 공권이라는 게 우리가 소송으로 넘어오면 표현이 뭘로 바뀌어요? 원고 적격으로 바뀌고 추상적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원고 적격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적 공권으로 내가 만약에 헌법에 있는 사회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내가 연금 지급 청구하는 것, 그건 개인적 공권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안 되니까 얘가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는 개인적 공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고 적격으로 보는데 개인적 공권이 안 된 걔한테 대해서는 원고 적격 부정.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주민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인트, 당, 그쵸? 관, 어떤 이익이 도출돼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이 도출되어야지만 제3자인 병에게도 뭐가 도출된다? 그렇죠. 법률상 이익이 도출되고 자, 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어디 가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수의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 적격을 인정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진단서 끊지 않고 헌법 그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이런 거 들먹여 갖고 하면 뭐라 그런다? 판사는 꺼져라, 각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주민소송에서 배웠던 모든 쟁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관련 법령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법령, 거리 제한 규정,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두는 경우 납골당 같은 경우 있죠. 자, 그런 경우에 거리 제한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병의 경우에는 원고 적격 된다, 안 된다? 된다. 아니,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가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고 적격과 관련된 개념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고 적격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거 제가 제일 지웠네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고 적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